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긴급 진단인데요. 동국대학 오늘 논담의 주제는 동국대학교와 중앙성가대학의 통합에 대해서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긴급 대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해운대에 101 더베이 옆의 공영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잡은 광경인데요. 뭐 야간이라서 그런지 좀 멋있게 보입니다. 저기 저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네요. 크리스마스 추리. 네, 예. 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동국대학교와 중앙성가대의 이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통합이 진행된다면은 동대의 건학위원회와 건학위원회라고 있죠.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입학한 1982년도하고 지금 한 41년 정도 지난 2023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제가 일단 학생 수에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지금 그 본교와 중구 필동에 있는 본교와 저기 경주에 있는 그 분교 또 일산에 있는 분교는 아니고 그 일산 캠퍼스라고 해야 됩니까? 서울 본교의 일산 캠퍼스 그 세 군데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학생 숫자를 보니까 다 합치면은 뭐 26,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숫자가 벌써 82년에 비하면은 뭐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동국대학교는 이제 메머드급 이제 종합대학교가 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2년도 그때는 경주 분교 지금 이제 와이저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경주 분교에는 한의과대학이 이제 주로 메인 학과 내지 메인 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의예과 대학도 들어왔고 또 간호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몇몇 그 대학들이 있던데 그래서 분교도 막 그냥 그대로 독립을 해버리면은 경주 지역의 그 종합대학으로서 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상전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중앙성가대를 이제 동국대학교에 합쳐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의견이 지금 입적하신 자성스님한테서부터 이제 나왔거든요. 그게 공식화되었는데요. 11월 27일 날 있은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인 29일 날 이분이 이제 입적을 하셨죠. 그래서 뭐 이틀 상관에 좀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유훈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학교 당국에서 이제 두 대학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뭐 추정이 일단은 그런 전망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은 이제 동대 동문으로서 일단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1월 27일 날 기자회견에서 자성 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대학을 합치면은 일단 동국대학교 측에서 이제 매년 100억씩 이렇게 재정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라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성가대학과 통합을 해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앙성가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입생이 더 이상 이게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폐교를 해야 되는데 폐교를 하게 되면은 중앙성가대학교에 소속돼 있는 재산은 전부 이제 정부로 귀속이 된답니다. 근데 그 재산이 이제 5천억이 좀 넘는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5천억을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동국대학교에 데미지가 없으면은 혹은 데미지가 있더라도 뭐 한 10억 내외 정도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게 100억이라 하면은 좀 이 무시 못할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제 100억을 이제 뭐 동대가 뭐 한 1조 정도 1년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약 이제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100억, 1000억, 1조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 100분의 1이라면 뭐 1%니까 뭐 무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100억이라는 돈이 1000만 원으로 나누면은 1000만 원이 이제 10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1년 동안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면은 1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작은 돈이 아니죠, 결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통합 작업이 진행된다면은 재단 측에서 300억 정도는 동국대학교에 매년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10년 지나면은 뭐 그 데미지가 다 흡수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300억 정도를 이제 출연을 하면은 100억 정도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것을 빼면은 한 200억 정도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그 200억을 이제 학생들한테 지불하는 장학금으로 돌린다. 1년에 1000만 원씩 한 학생에게 주는 식으로 장학금을 조성을 한다면은 20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요 대학들 중에 장학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유명한 이제 동국대학교의 명성이 조금은 이제 약해지지 않을까. 뭐 좀 많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1000만 원씩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한 2000명이 늘어난다면은 뭐 많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중앙대학교 대학 평가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이제 동국대학교가 8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제 재단 전입금이 가장 적었거든요. 그 재단 전입금이 부분에서 한 200억 정도가 3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약점이 많이 커버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좀 순위가 높아지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윈윈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의 문제는 이제 재단에서 어떻게 매년 300억씩을 한 10년 동안 이제 이 동대에 넣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중앙성가대학에서 이제 5천억 정도가 재산이다 할 경우에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5천억 재산이란 게 결국 뭐 부지 이 재산이지 않을까, 혹은 뭐 건물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부동산 관련 재산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포가 이제 이 메트로 서울 정책에 의해서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은 뭐 5천억은 충분히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말은 이제 김포에 있는 그 중앙성가대 소속 이제 부지는 다 처분을 한다는 거죠. 처분을 하고 이제 매년 그 300억씩 동국대학교에 이제 그 객출을 한다면은 10년 지나면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나가는 거죠. 들어가고 또 이제 이 2천억이 또 남죠.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김포 부지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또 기존의 중앙성가대 학생들은 그대로 거기 대학에 다니고 또 뭐 교수진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현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다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또 다른 이제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역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조계종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막대한 부지, 즉 토지, 부동산 토지를 이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교계신문에 보니까 그 총무 원장 스님이 정부에 지금 조계종 소속의 이제 땅이지만은 국가에서 이제 국립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대한민국 전체 국립공원의 약 8%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면서 정부에 촉구를 한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재산권을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충분히 뭐 3천억 정도는 마련이 될 수 있다. 1년에 300억씩 3천억 정도는 충분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조계종단 소속의 부동산을 활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막 이렇게 지나면은 조계종단 전체 재산이 그냥 통째로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1982년도에 동국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불자 국회의원의 비율이 한 20-30%는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불자 국회의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명도. 그래서 내년 4월에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한 서너 명 정도 될까요? 저는 한 서너 명, 많으면 한 5명 정도라고 보는데, 3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불자 국회의원 10명이 채 안 되는 불자 국회의원을 빼면은 나머지 290 내지 295명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아니면은 천주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295명 정도 혹은 뭐 아니할 말로 전부 300명 전부가 기독교 신자다 하면은 그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서 조계종 전체 재산을 그냥 그 국가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런 법률을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다고요. 그냥 뭐 성녀대회 열어가지고 뭐 저거를 한다, 뭐
이 저 여론을 환기시키고 뭐 해서 그거를 막겠다. 글쎄요,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성녀대회 하고 한다고 해도 뭐 불자 숫자가 워낙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 힘을 보탤 만한 불자들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뭐 한 많아봤자 한 뭐 1만 2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몇 번 으쌰으쌰 하다가 그걸로 뭐 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게 기독교 계열에서는 정치인들을 꾸준히 이제 육성을 해내었고 불교는 이제 그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선님들이 뭐 자기하고 친하면은 뭐 불자든 뭐 기독교인이든 뭐 가리지를 않고 잘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소닭 보듯이 뭐 그런 식의 대응을 해온 게 혹은 뭐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뭐 불자를 하더라도 뭐 당선이 안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한 건데 이미 이렇게 된 거 이제 저는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장차관 장군들 중에 불자가 거의 없다. 이게 뭐 종교 차별이지 않느냐. 이 시정하라고 하는데 그 시정됩니까? 안 됩니다. 워낙에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에 법을 만드는데 기독교 신자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냥 뭐 법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뭐 꿈틀은 해보겠지만은 그걸로 끝이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뭐 5년 뒤에 일어날지 10년 뒤에 일어날지 아니면 그보다도 뭐 5년 안에 뭐 2, 3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뭘 그렇게 할까 대명천지에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이 강제로 사유재산을 뺏는 뭐 법인의 재산을 뺏는 뭐 혹은 뭐 기타 단체의 재산을 뺏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시겠지만은 국가가 필요해서 일종의 공용 수용 형태로 그거 강제 수용해버리면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요. 그걸 끝입니다. 예, 그런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저 부동산 있는 거 아끼지 말고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을 해서 동대에 투입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성스님의 소원이 그 청년 대학생 불자를 이제 많이 양성하는 게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계 신문을 보니까 강릉이라든지 또 부산대 동아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몇몇 지역에서 좀 모범적인 그런 그 활동을 하는 대학생 청년 단체들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미미한 상황인데 지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종립 학교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불교권에서 봤을 때도 유일하게 우리도 이런 대학이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학생이 26,000명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좋은 그 포교 대상을 놔놓고 다른데 뭐 어디 가가지고 전법합시다.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넌센스거든요. 그냥 동국대학을 선택을 해서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다 온 학생들이니까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전법하시면 되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거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법을 하시면은 불자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최우선 제일 시급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주자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에 아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학생들한테 1인당 1년에 1,0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준다면은 진짜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재단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고
또 열심히 이 불교에 대해서 뭐 알아보려고 혹은 그 불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건 그냥 네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게 아니고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럴듯하다. 근데 실행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동국대학교 현재 학생들, 재학생들, 그리고 동대 동문들, 또 이 동국대학교 재학생이나 동문들의 가족들, 이런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제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그냥 5천억이 아까워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동국대학교하고 중앙성가대를 통합을 했을 경우에 1년에 100억이라는 그런 이 마이너스 요인, 그걸 지금 재정 상태가 이제 겨우 균형을 맞춘다 하면은 100억이라는 돈을 또 이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제 맞춰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학교가 돌아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1년 정도 지나서 마이너스 1000억 정도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하면은 아주 그 학교에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이 재단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알려질 것 같아도 그냥 다 알게 됩니다. 그냥 요즘 같은 세상에 이미 그 신문에 보도가 됐고 100억 1년에 100억씩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동국대학교 측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안지가 나왔는데, 그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 제가 하는 이 방송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 다 알게 된다고요. 한두 명이라도 그거 알게 되면은 순식간에 소문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합을 하기 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큰 동국대학교라는 거대한 그 댐이 그냥 중앙선거대와의 통합에서 생긴 100억 재정 적자라는 그런 조그마한 구멍에 의해서 세월이 한 5년 내지 10년 지남에 따라서 댐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그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다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대책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건학위원회, 지금은 이제 학교 이사회보다 건학위원회가 더 이제 높은 그런 기구거든요. 상위 기구인데, 그래서 그 동국대학교의 그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학위원회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학위원회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동국대학교가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불교학교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인드가 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약해지는 그 징조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학교 배지를 바꾼 거거든요. 교표를 이제 바꾼 겁니다. 바꾼 건데, 원래는 이제 그 팔정도를 상징하는 그 원 모양의 그런 동그란 형태였죠. 형태 안에 이제 동대라는 글자가 한자로 세로로 새겨져 있고,
이제 8방향으로 조금씩 이제 라운딩된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팔정도로 상징을 했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뭐 코스모스 비슷한 뭐 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꽃 모양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막대기가 8개니까 그게 팔정도를 상징을 하고, 또 이제 가운데는 하얀 부분은 거기는 이제 영문자 D 모양이니까 동국 유니버시티의 이제 이니셜 D다. 또 8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거는 팔정도를 상징을 한다. 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불교 색채를 확 빼버린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그걸 팔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안 본다면은. 저도 그냥 웬 코스모스야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색깔이 두 가지 종류인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꽃잎, 코스모스 꽃잎인데 뭐 좀 색깔이 두 가지고 들쭉날쭉하게 만들어 놨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뭐 밝음, 활발함, 뭐 청춘, 뭐 젊음, 뭐 그런 설명을 붙였나, 뭐 그렇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거 봤을 때는 그런 걸 봤거든요. 야, 그 산뜻하게 바뀐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불교적인 색채를 빼는 거라고요. 이게 완전히 그런 시작 작업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근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동대의 시원, 동대가 시작된 것은 이제 스님들이 이 뜻을 모아서 젊은 불자들을 배출을 시키겠다 해서 이 만든 명진학교에서 시작된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게 지금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근학위원회, 이름도 근학이죠. 근학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 어디까지는 이 동국대학교의 뿌리는 불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근학위원회 반대 안 합니다.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걸 잘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불교에서 이게 불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동국대학교를 원래의 불교 정신에 이제 이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기 때문에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전혀. 오히려 이제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런 반면에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할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불교 안에 머물게끔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학 제도를 강화하자는 거죠. 장학금을 100억 손해 나는 그 부분을 메꾸고 다시 한 200억 정도를 더 이제 학생들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즉 1년에 300억씩 재단에서 동국대학교 재정으로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보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동국대학교에서 불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멀리서 뭐 이렇게 찾아볼 필요 없이 가까운 데서부터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근학위원회에 계신 분이나 뭐 동국대학교 조계종에 계신 분들은 뭐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 중생 없는 부처 이거 별 의미 없거든요. 불자 없는 종단 뭐 미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이 스님들 뭐 그런 식으로 토지 이 건물 다 수용당해버리면은 그냥 그 사찰 지킴이 문화재 해설원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뭐 봉급은 꼬박꼬박 나오겠지만은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몇십 년 보장을 해준다 해놨다가 또 뭐 한 5년 10년 가면은 또 법과 규정 제도 이런 걸 바꿔가지고 거의 이제 이 밀려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이 개신교나 뭐 천주교 신자들이 다 들어가겠죠. 조금씩 들어오면 해서 결국은 이제 80, 90%가 다 바뀌고 뭐 한 10%, 20% 정도는 이제
뭐 면피하려고 남겨놓겠지만은 8할 정도, 9할 정도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전통 문화가 돼버리는 거고 그냥 뭐 문화재 그 이상의 의미를 못 가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대학생 청년 불자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어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빨리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선 동국대학교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건학위원회 선임들, 조계종 수뇌부 선임들 그런 선임들이 뭐 전혀 생각이 없다면 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일이 전개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면피입니다. 불자로서 면피. 이미 이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뭐 일개 개인 불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걸 이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고 이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저는 제 책무를 다한 거죠.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갔느냐? 건학위원회 선임들, 이사장 선임, 또 조계종 수뇌부 선임들 한테 이제 공은 넘어간 거죠. 정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운대 더베이 101 근처 공영 주차장에서 말씀드린 동국대학교와 성가대학의 이 통합에 관해서 긴급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님, 아유, 방금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잘 들으셨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